유럽 긴급 뉴스입니다. 나토가 곧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나브로드스키는 자국의 핵무기 개발 준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핵무기에 관한 첫 번째 신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이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지조차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터키도 핵무기 보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프랑스가 자국의 핵무기를 독일과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 마크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발트 3국도 자신들이 핵 프로그램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토에서는 만약 모스크바가 나토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에라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동맹이 이미 지금 당장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본토에 미사일 집중 사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편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북극에서 군사력과 핵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핀란드와의 국경을 따라 새로운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냉전 시기를 떠올리게 하며 나토 동맹국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에게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을, 특히 아이들과 교육자들을 신속하게 자국에서 추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방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증오하면서도 왜인지 그곳에 살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교육을 받고 심지어 사업까지 하면서 여전히 서방 전체를 적극적으로 증오하는 러시아 관료들의 친척들 말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방송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 모스크바가 발트해 국가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나토는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에스토니아 외무장관 마르쿠스 차흐나가 우리는 전쟁을 러시아로 가져갈 것이며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지역 국가들은 국가 방위에 국내 총생산의 5%를 투입하여 동쪽에서의 잠재적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러시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이전 나토 방위 계획에서는 러시아군이 동맹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기 전에 발트 3국을 점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는 이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용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발트 3국에 들어온 뒤에야 맞서 싸우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동맹에는 주요 전투를 러시아 영토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방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하고 전략적인 수입니다. 즉, 예전에는 나토가 모든 병력을 동원할 때까지 발트 3국이 점령당하는 것을 용인하고 이후에 발트 3국 영토에서 전투를 벌인다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였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방역해야 했습니다. 이제 전략이 재검토되어 굳이 러시아인들을 유럽으로 들여보낼 필요가 없으니 처음 단계부터 바로 발트 3국과 러시아 본토를 폭격하고 전투를 그쪽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러시아에 방역을 가하자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전에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터는 발트 3국을 나머지 동맹국들과 분리시키는 수발키 회랑을 러시아가 점령하려는 작전을 벌일 경우 그에 대한 대응은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회랑은 모스크바의 잠재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들과 동맹국들은 모든 첩보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를 상정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월 말에 리투아니아 대통령 기타나스 나우세다는 폴란드가 수발키 회랑의 전면적 군사화 프로젝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폴란드의 국경이 만나는 코프차미스트시에 건설 중인 군사훈련장에 관한 것으로 이곳에서 수천 명의 병사가 참여하는 여단급 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리투아니아 국가 사단과 나토 동맹군도 포함됩니다. 즉, 그곳의 군대가 상시 주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과 재래식 무기 외에도 유럽은 갑자기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카롤 나브로츠키는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고려할 때 자국이 핵 방어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폴란드가 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 문제에 대한 모스크바의 의견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브로츠키는 자국이 모든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핵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는 핵확산 금지 조약의 참가국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지만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력 충돌 직전의 국가입니다. 러시아 연방이 폴란드에 대해 얼마나 공격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브로츠키는 폴란드의 안보 강화를 핵 잠재력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 참고로 저는 이미 이전 에피소드 중 하나에서 이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핵 잠재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유럽식 이해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조금 다르고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비밀이 아닌데 프랑스의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은 공동 유럽 핵방패 구축 아이디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핵탄두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프랑스가 가상의 폴란드에 핵기술을 이전하고 폴란드는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지만 실제로 핵폭탄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재는 사실상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서 필요하다면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제법을 준수할 수 있으면서도 저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을 억제할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크렘린이 즉시 폴란드가 핵클럽에 가입할 자원이 없고 국제사회도 그런 결정을 반대할 것이라고 떠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 러시아인들을 신경 쓰겠습니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본색을 드러낸 뒤 누가 그들에게 묻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에스토니아도 유럽에서 시작된 핵 억제 체제 구축 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국방부 차관 투울리 두네톤이 밝혔습니다. 독일 총리 프리드리 메르츠는 전날 뮌헨에서 프랑스와 유럽 핵 방어 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누엘 마크롱은 곧 프랑스의 핵 억제 체계를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 확대하는 제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유럽은 분명히 핵 억제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핀란드 국방장관 안티아카네는 러시아가 북극 지역에서 군사력,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핵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핀란드와의 국경을 따라 새로운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냉전 시기를 연상시키며 더 높은 경계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핵심 전략적 역량이 콜라 반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곳에 핵무기, 잠수함, 장거리 폭격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극은 유럽 방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극북 지역에서 나토의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핀란드는 공동 방위 자금 지원을 포함하는 SAF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약 10억 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을 육군의 장갑차와 드론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핀란드 장관은 또한 당위 및 중기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보를 위해 미국의 군사적 주둔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인용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유럽인들이 자체적으로 강력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 좋겠지만 단기적이고 심지어 중기적으로도 우리는 미국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유럽 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외에도 유럽에는 여전히 또 다른 러시아의 위협이 존재합니다. 서방을 그렇게 극렬히 증오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그 혜택을 누리고 심지어 서방에 살거나 자녀를 그곳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는 러시아인들 자체가 또 다른 위협입니다.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 관료들의 친척들을 미국과 유럽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방이 모스크바 압박 강화를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유럽인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유럽인들은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러시아 원자력 산업, 로사톰, 개인, 그들의 친척, 자녀들에 대해 제재를 도입했습니다. 이 자녀들은 유럽에 살고 미국에 살고
유럽 대학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부동산이 있고 자녀와 친척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은 아무도 존중할 줄 모릅니다. 미국에서도 규칙도 존중하지 않고 민주주의도 존중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유럽 등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왜 이게 잘못됐죠? 이 메시지는 유럽인들에게 많이 전달되었지만 아직도 러시아의 원자력 에너지, 로사톰, 그 사람들, 그들의 친척, 그들의 자녀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럽에 살고 있고 미국에도 살고 있으며 유럽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고 미국의 부동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자녀와 친척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러시아로 꺼져라, 집으로 돌아가라. 당신은 미국에서 아무도 존중하지 않고 규칙도 존중하지 않으며 민주주의도 존중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나 유럽 등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왜 이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2022년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전면적으로 침공하기 시작했을 때 했던 또 다른 인용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용문입니다. 어떤 러시아인에 관한 이야기든 그들을 러시아로 돌려보내세요. 그러면 그들이 이해할 것이고 우리는 이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로 그 국민이 그런 정권을 선택했고 왜인지 그 정권과 싸우지도 반박하지도 항의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러시아인들은 자신의 철학을 바꾸기 전까지는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면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계좌 정보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이 있으니 여러분께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